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김성희입니다. 네, 어제 월요일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1분기 실적 발표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금융주 하락이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개장한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시장은 1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248선에서 2250선 눈앞에 두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에서는요. 경기 분석과 함께 대가들의 자산운용 노하우까지 짚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5153-2585. 네, 02-3153-2585 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 전화번호로 상담 받아보시고요. 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위원분들이요. 방송 중에 전화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자로 먼저 상담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위원은요. 이명석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소엽 전문위원님입니다. 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석 전문위원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김소엽 전문위원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뵙는 자리인데요.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 이명석 전문위원부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위원 이명석입니다. 저는 센 투자자문의 운영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실제 제도권에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그리고 또 트레이딩을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소엽 전문위원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드디어 서울경제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 트레이더라면 꼭 나가야 될 방송이 서울경제TV다. 이러한 그 트레이더 사이의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불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방송진 그리고 이 방송 제작진 그 여러 관계자분들께 좀 섭섭한 마음을 드디어 오늘에서야 조금 이 앙금을 조금 이제 씻어낼 수 있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러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 방송 전에 PD님하고 살짝 말씀을 좀 나누고 그동안 이제 뭐 섭섭한 부분들 다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 아닌 사과도 받았고 네. 저도 이제 섭섭한 마음을 다 풀었고요. 어제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첫 방송을 봤습니다. 예. 어제 첫 방송을 봤는데 두 가지에 제가 놀랐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쪽은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경제방송은 외모 순으로 섭외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전유진 캐스터님이나 뭐 김윤성 아나운서님이나 뭐 이명석이 더군다나 어제 박철순 전문위원 예.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마음이 푹 놓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병군 전문위원 때문에 외모 순으로 이 상위 1위권을 지금 다투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뭐 다음 방송부터는 분장을 좀 하셔야겠다고 하는데 분장하셔도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바닥을 깔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방송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희 쪽 이제 이 투자자문사에 미혼인 임직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김성 아나운서께서는 결혼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네. 한숨과 탄식이 이 사내에서 아주 계속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에 나오실 전유진 캐스터께서는 미혼이시랍니다. 자, 저희 투자자문사에 계시는 임직원 남성분들 분발합시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인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및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된 상품 권유 또는 일임 행위에 대한 모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외신센터 전유진 캐스터 불러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미혼인 전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줄 몰랐는데요.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먼저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사를 보면 좀 다우존스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또 존슨앤존슨이 좀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이제 주가가 좀 예상보다 높은 수익이 나오면서 한 3%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한 1.9%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기대 이상으로 좀 실적이 나온 회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블랙락이 있는데요. IBM과 넷플릭스도 좀 살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미국 증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악몽을 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더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연초에 상승을 보이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3,117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한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좀 살펴보자면요. 연준의 금리 동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이제 증시의 상승에 압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골드만삭스의 예상인데요. 이제 S&P 500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면서 적절한 좀 주식 매입에 대한 이제 3가지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업 레버리지가 낮은 주식을 사라라고 조언을 한 상황인데요. 영업 레버리지가 낮은 기업을 좀 보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수익률을 좀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업 이익과 매출 증가 속도가 느린 만큼 성장세가 강할 때는 경쟁 업체에 비해서 좀 주목도가 낮지만 하지만 경기가 둔화하면 높은 주당 수익이 좀 빛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임금 지출이 작은 기업에 투자를 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현재 좀 미국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으면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좀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 이는 기업 이익이 좀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때는 좀 통상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좀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한동안 낮은 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배당률이 높고 향후 2년간 배당 성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주식을 매입하라라고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선이 있죠. 골드만삭스가 2002년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좀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가 좀 불황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1조 5천억 달러의 세제 개편 정책과 또 정부 지출의 증가가 임금과 고용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제가 작년에는 한 3%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까지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 지지율이 9.6%로 유지가 되고 또 경제 전망이 유지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도 한 70% 정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중요한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전하는 3가지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경기 분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1분기 어닝 시즌,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제에 전해드린 JP모건과 웰스파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반면에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에 대한 실망감에 또 지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반면 오늘은 또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고 저도 한번 또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실적 부진, 금융주 실적 부진에 따른 지수가 하락했다. 오늘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기대 이상치로 발표가 되면서 기대 이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방송에 의한 방송을 위한 멘트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목표로 했던 거는 여러분들은 정성적 분석에 너무 치우쳐 있는 방식을 정량적 분석으로 어떻게 하면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조금 트레이딩 방식을 바꿔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방송에서 저희가 좀 또 컨셉으로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은 저희가 방송 전에 사실 제가 좀 가볍게 이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네. 한 번만 더 좀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서울경제TV에 저희가 오면서 목표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 재테크나 이 투자를 하실 때 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셨던 이평선이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실전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 실전 이 트레이더들은 어떠한 트레이딩 방식 쓰는지를 정말 오늘 어디서 다시는 볼 수 없는 네. 뭐 게다가 또 이 서울경제TV 저희가 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쪽에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 현희봉 여사님 드디어 서울경제에서 중요한 정보가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이제 웃음기를 빼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 자산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는 건 상당히 이 무거운 그리고 주제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한 교육 포함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때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지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상당히 경계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투자 재테크를 하셔야 될지 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 단적으로 잠깐 한번 저희가 이 S&P 500입니다. 1차적으로 이 저희 쪽에서 이 준비를 했던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3월 20일자였었어요. 이제 이 교육 자료에도 저희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월 20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반락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게 콜옵션과 풋옵션이 이 옵션이 이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희 투자자문사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이 넓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 예병군 전문위원께서 잘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평선이라든가 볼린저 밴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권리관계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오너 리스크가 또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D항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오너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주주총회에서도 어떠한 이런 이 오너의 이 개인적인 질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바뀌었잖아요. 사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자, 반대쪽 입장에 봤었을 때는 대표이사가 어떠한 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환이 있다라는 건 사실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다면 반대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즉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꼭 뭐 작전이다, 뭐 작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해당 어떠한 이 회사의 이해관계. 또 권리관계, 또 이 회사의 부채가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 부채인지, 그리고 이 부채는 어떻게 회수가 될 건지, 또 상환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회사 그런 그 예병군 전문위원이나 박조순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이제 이 운용을 하고 계시면서 네. 분석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듯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뭐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집착하셔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할 것이고 오늘 방송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되지만 물론 주식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네. 이 파생 부분에 대해서 주식과 선물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왜
선물 투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씩 설득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S&P 500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월 20일 이후에 다시 이 증시가 올라갔어요. 이유는 옵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증명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주식 시장이 1위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네. 들게요. 자, 선물 시장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간단한 퀴즈입니다. 대략 10 정도 될까요? 10 정도. 자, 얼마 정도, 물론 저희 쪽인 전문가시니까 10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다고 봐요. 살 좀 네. 더 됩니다. 어. 자, 옵션 시장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 정도가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미리 말씀을 나누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나운서께서 이미 말씀을 답을 받- 알고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억력 좋으시다는 생각이 또 외모와 또 역시 지성미까지 갖추신 아유,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데 이 옵션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이제 3월의 경우에는 이 증시를 이제 닫아놓고 옵션의 수치에 맞춰서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나쁜 의미겠죠. 네. 나쁜 의미는 결국에는 이 옵션 쪽에 수익 포트폴리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옵션 하면 여러분들 되게 머리 아파하세요. 아, 주식 그냥 뭐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 내려가만 얘기해 주면 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한 발짝 떨어지셔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신다. 즉, 뭐다? 아까 그 이명석 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량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오늘은 느낌이 좋아. 오늘은 느낌이 나빠. 오늘은 주식 투자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셨던 통계의 오류라든가 그리고 숫자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희의 미션은 그겁니다. 저희의 임무는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상담 주시는 점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상담을 해드릴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선을 다르게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재테크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아까 그 골드만삭스 부분도 나왔고 지금 S&P 미국 증시 부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는 어느 정도는 위에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당 부분인데요. 지금 뭐 아까 그 전유진 캐스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각종 이러한 그 신용평가사 이제 신평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3,100까지 가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단기 반락 등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 4개월 관점으로 이 투자 운영을 진행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는 저항이 분명히 한 차례는 올 때가 분명히 됐다. 그리고 차익 실현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졌었을 때 어느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지금 이런 그 뉴욕 증시라든가 뭐 시카고 선물거래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선물거래소 사실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길어요. 네. 상당히 길기는 한데 일단 뉴욕 증시 부분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논의되고 있던 이슈 부분에서는 미국 증시 부분에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반기 배팅은 즉 이 해외 주식도 포함이겠죠. 저희가 이제 내일 예병구 전문위원께서 이제 해외 주식도 같이 말씀드릴 거고 또 박철수 위원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식 쪽에서 매수 부분 더구나 뭐 대형주겠죠. 저희 네.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또 S전자, 예. 또 H자동차 예. 이렇게 해서 대형주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은 약간 한 번쯤 자제하셨다가 조금 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뉴욕 증시 앞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네,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하락 방향을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명확히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어제 제가 미결제 약정을 옵션 미니 S&P 미결제 약정을 콜옵션을 봤더니 아직까지는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일부 상승을 조금 더 했다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얼마 않을까.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한 달 이내에는 조금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기가 될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예측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상승 후에 분명히 하락장에 조정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고 싶다면 그 보셨던 미결제 약정 콜옵션 만기일이 언제인가요? 6월 물이니까 지금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일단 맞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옵션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쪽 여담입니다만 네. 저희 쪽이 제가 최근에
뭐 그 유튜버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역사 아주 유명한 그분이 이제 역사 강의하다가 지금 최고 주식 강의를 하시는 거에다 저에게 설전이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물 옵션은 위험한 도박성이 있는 위험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흔히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반대로 여쭤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증시가 상승장이니까 그런 뉴스를 조금 접하기 어려우셨지만 이 주식은 항상 상승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증시에서 3조에서 5조가 증발해. 이거는 과연 안전한 투자입니까? 이거는 안전한, 그렇죠. 오히려 더 예. 위험한 투자예요. 네. 선물 거래는요, 여러분. 선물 거래는 상승을 바라보시는 투자자와 하락을 바라보시는 투자자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식은 증발해 버립니다, 그냥. 네. 기사 내용 그대로예요. 증발을 해버려요. 자, S전자가 2만 원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악재가 나왔든지 물론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이 전문위원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질 때 뭐 내용 어떠한 이 안에 권리관계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이 왔겠죠. 하락이 왔으면은 2만 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15,000원이 됐어요. 네. 이 5,000원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파생 거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생 거래는 증발해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선물 자체가 처음에 이 시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가장 큰 이유는요. 주식 거래가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오히려 선물 거래가 위험해서가 그렇지 않고요. 주식 자체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즉 주식 장시가 빠졌었을 때 선물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이제 해지 거래라고 합니다. 네.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S전자 주식을 사놓고 그다음에 하락에도 걸어놓는 겁니다. 혹시나 S전자 주식이 빠지더라도 선물에서 그 부분의 손실을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하셔서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 어떠한 그런 좀 불안한 시선이라든가 위험한 시선만 가지고 너무 위험성 있는 상품이야. 그거는 안전한 거래를 여러분들이 안 하셔서 그런 거고요. 교육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에서 이 트레이딩 하셨던 습관들, 물타기라든가 이러한 습관들이 넘어오셔서 그대로 이 해외 선물이라든가 이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트레이딩하고 계신 분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울경제 TV에서 꼭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피곤하실 수 있고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이신 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귀한 시간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파생 상품 좀 위험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편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가지 꿀팁들 많이 전수해 주실 테니까요. 앞으로 이 시간 끝까지 쭉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 그러면요.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들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두 분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오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단서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그 예병군 전문위원이나 박조선 전문위원 방송을 보고서 좀 용어들을 근데 저희가 원래 조금 거친 표현으로 공장 용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공장에서 네. 쓰는 네. 그건 많이 그런 용어인데 사실 뭐 그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해박하시고 그래서 용어도 부분을 좀 어려워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펀더멘탈이다, 뭐 여러 가지 많죠. 네. 뭐 상승 랠리다, 네. 뭐 크리스마스 랠리다. 그래서 그런 뭐 어닝 시즌이다, 뭐 그런 어려운 용어도 물론 필요할 땐 사용하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쉬운 용어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교육도 그러한 부분 위주로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김소엽 전문위원부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자. 보면 오늘부터 이제 사실은 오늘의 옵션을 왜 아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라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뉴스 있지 않습니까? 뉴스. 정보나 뉴스나 이런 부분들.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고급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가겠습니까?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가 과연 입장을 바꿔보세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A라는 주식이라든가 A라는 선물, 물론 선물은 선침해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A라는 주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알아서 여러분들 혼자서 수익 많이 내고 으쌰으쌰 하기도 바빠요. 이러한 좋은 정보가 과연 외부로 나올까? 다시 한번 물음표를 다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야, 이거 청와대에서 나온 정보래. 혹은 뭐 내 친구가 뭐 친구의 할아버지가 청와대 뭐 주방에 계시대. 혹은 검찰 쪽에서 나온 정보래,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래.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과연 갈까요? 아마도 그 친구가 그 얘기했던 그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 엄마, 뭐 이모, 삼촌, 사촌 형 이거 해먹기도 아마 바빴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친히 몸소 전화를 해서 아 이게 참 좋은 정보니까 뭐 너도 이거 사? 그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뉴스가 갔다라는 건 그 정보는 정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두 번째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아 정보 믿지 말고 뭘 보라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하고 계시죠? 차트를 탁 여세요. 네. 자, 첫 번째부터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들 차트를 여셔서 어떤 거 많이 보세요? 이평선을 많이 보실 겁니다. 왜 이평선을 보시면 안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부분 잠깐 뒤에 나오는 거니까 앞부분 먼저 봅시다. 직접 투자자, 간접 투자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너무 용어가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어려워. 그죠? 너무 이런 거 모르셔야 됩니다. 직접 간접 내가 직접 하면 내가 직접 투자하고 누구한테 맡기면 간접 투자겠죠.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이 지금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유심히 신중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여러분들께 한번 낼게요. 자, 여러분들 패턴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자, 지금 뭐 쌍바닥을 찍었네. 얘가 한번 최저가 22,000 갔으니까 또 갈 것 같으네. 한번 22,000 이제 반등이 오겠네. 올라가겠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있다가 저희가 옵션으로 움직이는 선물 시장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화요일, 금요일은 매일매일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1, 2, 3, 1, 2, 3, 1, 2. 그 다음 뭐죠? 정답 3. 그쵸. 정답 뭡니까? 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10분 중에 9분은 아마 3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벌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셨던 그런 똑같은 그런 패턴이나 통계로 갔다라면 이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세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중에 저라고 할게요. 뭐 예를 좀 거칠게 뭐 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올해 61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제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죠? 어우, 아닙니다. 네. 네. 자, 제가 61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 내일 죽어야 됩니다. 왜? 60세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니까. 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계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통계로만 트레이딩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요, 백날 그어보세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TV를 보고 계신 이유는 첫 번째, 수익이 많이 안 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 TV를 굳이 보시지 않겠죠. 네. 열심히 그냥 지금처럼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라고 해서 한번 TV를 켜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명석 이 전문위원과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기고 3번 다 이겼어요. 자, 네 번째 가위바위보 했을 때 제가 이길 확률은 조금 적은가요? 이번에는 한 번쯤 이길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50%겠죠? 자, 이게 통계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란 뜻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경각심 있게 하고 그러면 증명을 해라라고 저희한테 질문 오히려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상담 전화 하시면서 니네는 증명 어떻게 할 거냐라고 꼭 전화를 한 번씩 주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흔히 좋아하는 상승 5파, 하락 3파.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엘리어트 아저씨가 연구해가지고 말이야. 그죠? 수고 많이 한 양반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수고 많이 했어.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상승 5파가 존재할까요? 이게 보면 늘리고 줄인 거 상승 5파는 항상 바뀌어. 항상 바뀌어. 그래서 막 올라가요. M자형도 있고 N자형도 있고 뭐 쌍바닥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보시면 이제 쭉 잠깐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W가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 이 장이 이제 올라가야겠네, 그죠? 이거 맞았어. 여기까지 잘 맞았네. 여기까지 잘 맞았어. 근데 여기선 어떻게 됐죠? 여기선 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장이 밑으로
다시 내려 꽂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패턴 연구? 아, 틀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할 때 저희 그 자문위원께서 그 말씀 하셨을 거예요. 패턴 연구 한마디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네. 패턴 연구 안 합니다. 왜? 안 맞으니까. 저희도 치열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연구를 하면서 하지만 패턴 연구에 백날 해봐야 안 맞습니다. 이평선 백날 그거 뭐 이동평균에서 21선 뭐 붕괴를 해서 혹은 뭐 61선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왜 그런지 그러면 뭘 보라는 거냐? 뉴스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패턴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 말. 도대체 뭘 보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목균형표 뭐 일본의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 맞섭디까 이거 줄긋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줄긋고 백날 여기 찍었으니까 얘는 그러면 얘도 찍어줘야겠네?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장을 내려 꽂아버린 거예요. 네. 자,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말이야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혹은 뭐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 차트를 여는 순간 찬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푹 불어옵니다. 네. 싹 머릿결을 흩날리면서 아, 내가 하면 이거 될 것 같거든.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예, 마음이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이평선을 두드려요. 이평선 두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십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셨나요? 안 나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장담컨대 수익이 안 나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들 누군가에게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 애들의 어떠한 이 전 세계 메이저, 여러분들 흔히 메이저라고 하죠. 메이저나 이런 애들한테 여러분들은 손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증권사에서는 HTS를 열 때 이동평균선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네. 왜? 너 공부하면 돼. 걱정하지 마. 맞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실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뭘 보고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증명을 합시다. 네. 증명을 합시다. 자, 이 부분은 미니 S&P 옵션이에요. 봤더니 지금 3월 22일 왜 반락이 왔는지를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봤더니요. 파란색은요. 풋 옵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콜 옵션이에요. 네. 자, 풋과 콜이 지금 키를 맞췄습니다. 이 동그라미 수치는 정확하게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 육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림상만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키를 맞췄습니다. 빨간색이 같은 키를 맞췄죠? 네. 저기까지 다 온 겁니다. 옵션이 키를 맞췄다는 의미는 이 힘을 가진 세력 애들이 이제 야, 장 좀 빼자. 한국 옵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 해외 선물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아마 방송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크루드 오일 여러분 좋아하시는 골드 네. 그다음에 유로 FX 뭐 여러분들 국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옵션 있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옵션 서비스 많이 안 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카고 CME 거래소 들어가 보시잖아요. 옵션 거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왜? 니들은 알면 안 되거든. 옵션 부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트폴리오가 다 짜져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 이명수 전문위원께서 이 콜옵션 부분, 미결제 부분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 왜냐라는 질문을 항상 다셔야 됩니다. 왜? 옵션의 모든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한 증권사는 한 4개월치 정도밖에 지금 옵션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옵션으로 트레이더 부분을 시작을 하는 게 이 뭐 유튜브에든지 자주 나와 설명 잘 돼 있는데 10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이 얘기할 때 제가 미친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옵션이 키를 맞춘다는 부분은 세력의 힘이 어느 정도는 충돌을 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증명을 합시다. 이 보시면 아까 3월 22일이었죠. 3월 20일이었어요. 잠깐 봅시다. 3월 22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빨간색이 파란색 위를 갖다 키를 맞춰줬습니다. 네. 어라? 여기서 한번 3월 20일 날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제일 높은 날 풋이 갔다가 콜이 갔다가 풋을 갖다 쳐버렸습니다. 키를 맞춘 거예요. 네. 자, 사고자 하는 애들과 팔고자 하는 애들이 이해관계가 맞은 겁니다.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현무시장이죠. 그러나 옵션 시장은 100배가 되는 100배가 훨씬 더 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계좌 부분을 오픈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주문량에 옵션 주문 넣었을 때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콜이 풋에 갖다 키를 맞췄었을 때 여기에 그때부터 장이 부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미국장이
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자, 아마도 푸시 갔다가 콜을 갖다가 키를 또 맞춰놨을 겁니다. 밑으로 이제 더 갈 때까지 갔고 이제 다시 콜이 올라가고 있겠죠. 어느 행사가,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행사가까지 같이 맞춰줄 것이냐. 이 부분은 장기적인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장기적인 트레이딩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나는 데일리만 해.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해서 괜히 포지션을 잡아서 괜히 길게 내일 고민하고 싶지 않아.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날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어요. 콜하고 붙어서 튀기는 자리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평선 백날 보셔봐야 왜 의미 없는지 이제 증명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란색은 풋옵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색은 콜옵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콜하고 풋하고 이제 부딪히기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상승 세력과 하락 세력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그리고 이 아래서부터 쭉 몰려서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맞고 튀겼습니다. 자, 푸시. 자, 콜이 왔다가 부러지고 있다. 자, 콜이 왔다가 부러지고 있어요. 자, 이날 위로 쭉 올라가 봅시다. 바로 요 시간대에 선물 보자는 거예요. 콜이 이제 부러졌죠. 맞았죠? 네. 파란색 푸다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날 고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점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이 이제 좀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점이니까 이제는 매도를 조금 잡아야, 이건 데이 트레이딩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붙죠. 여기에서. 보이시죠? 빨간색, 파란색 보이십니다. 자,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또 한 번 맞고 튀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도 뭐다? 여기가 또 고점이었구나. 여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이 또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평선 부분 이거 설명됩니까? MACD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에너지 인덱스. 백날 그거 여러분들 백날 보셔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센 투자자분 니네들 뭐가 있구나 진짜. 뭐가 있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 전화 주시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어디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까? 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현인봉 여사님 그 말씀 드렸던 이유는 서울경제에서 사실은 다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유력한 툴을 혹은 유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학습은 직접 투자자, 간접 투자자 모두 필요하다. 맞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세한 이러한 이 상담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편하게 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이러한 교육, 이런 부분들 다 잊으세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증명해 드렸다시피, 그리고 앞서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꼭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곡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김소엽 전문위원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이명석 전문위원님의 강의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연결되는 이야기니까요.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준비한 강의는 파생 투자 판단과 실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요. 사실 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추후에 분명히 다 아시지만 실행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설명을 해보면 트레이딩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내린 다음에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주문을 넣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행을 하는 거죠. 결국은 트레이딩을 단순하게 바라보게 되면 판단과 실행 두 과정만 있는 겁니다. 사실. 너무 이제 비약적으로 설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바라봤을 때는 판단과 실행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앞에서 적어놨듯이 왜 판단보다 실행이 중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
베팅 금액, 손실 수준 등에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뭐 2월 달에 올 2월에 금감원 발표가 있었죠. 그 해외 선물의 수익 계좌보다 손실 계좌가 2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식 보도 자료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증권가에서 하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장내 파생 상품 거래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나는 계좌가 아닌 실제적으로 유지가 되는 계좌가 0.04%라는 이야기가 유지가 되는 계좌가 0.04%.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익이 난 계좌가 아닌 네. 유지가 되는 계좌가 0.04%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계좌는 뭐 손실을 넘어서 유지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적으로 너무 손절을 해야 할 부분에서 손절을 하지 않으시고 네. 또 본인들이 지키셔야 될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실행에 옮기셔야 되는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트레이더들도 실행력 부족으로 큰 위기에 처한다. 정말 실제 트레이딩 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실행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전환하실 것을 고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오늘 사실 첫 방송이라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예. 좀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도 S&P 만기일 같은 경우도 사실 2달이 더 남았습니다. S&P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네네 그건 정정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금융사 출신의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실제로 이 부분을 잘해가지고 제도권 트레이더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굉장한 능력자시네요, 그러면. 아,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살짝 들어가는데. 그러게요. 네. 사실은 저 옆에 계시는 분도 네. 저희 그 옆에 계시는 분도 저를 트레이딩을 제가 주니어 시절에 이제 옆에 주변에 시니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니어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시스템 따라서 주문 넣고 청산하고 이것만 약 3개월 했습니다. 그때 참 못해가지고 뭔가 마우스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도 트레이딩 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조금 그랬었는데 저분 성격 좋아 보이시죠?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폭행을 안 합니다. 예. 제가 사실 농담 말씀 같지만 정말 본인이 판단을 하시기 전에 실행에 옮기는 연습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렇게 근데 어떤 하시거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아침에 진입 신호가 나오면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산 신호가 나오면 따라서 청산하는 연습을 계속 시켰습니다. 제가 주니어 시절에 시니어들이 정말 시켰습니다. 참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시켰습니다. 거의 스파르타식 교육이었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결론에 가서는 저희가 네. 이제 손으로 매매하는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처음에 중요하다는 걸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다른 시니어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교육들을 또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실행의 연습이 잘 됐다 싶을 때 네. 판단을 위해서 무엇을 학습할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판단을 위해서 기초학습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고민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할 것인가 정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사실 대부분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뉴스, 시황, 정보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저희한테 수익을 가져다 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 화요일 금요일 방송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초학습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앞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판단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계속 손실이 난다.
그래서 판단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사실 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것 또한 성공입니다. 명언인데요. 왜냐고요?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만. 반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제도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보고 잘 학습하셔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험담을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판단과 실행의 반복이다. 그런데 판단보다는 실행이 우선된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일어난 일들, 트레이더들도 실행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실행부터 훈련하고 또 훈련하자. 다시 한번 오늘 앞에 교육 부분에서 김 의원님께서 실제적으로 약간의 맛보기로 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정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네.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 이명석 전문위원께서 만약에 교직에 계셨으면 이 배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네. 이유는 너무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뭐, 아이고, 농담이었습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사실 너무 진지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긴장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저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각 글로벌 이슈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좀 골드만삭스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2019년에 거의 뭐 모든 마켓에서 시장에서 좀 안 좋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미국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한 상황인데요.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죠. 유럽에서도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분기별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상황인데요. 유럽에서조차도 또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에서 재정 정책의 완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현재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유럽의 경제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투자자들은 세계 경기 전망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경제 둔화와 또 이탈리아의 부채 증가, 브렉시트까지 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ECB와 또 IMF까지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춘 상황입니다. 이제 또 미국에서는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좀 돌아서면서 이제 시카고 연준 위원이 얘기를 하기에 2020년 가을까지는 그래도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큰 기업들이 이제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몇 주 안에 다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이 점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신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2019년 주요 시장의 경기 전체적으로 저조할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예측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및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된 상품 권유 또는 일임 행위에 대한 모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3153-2585번,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투자 고민들 다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로 상담 받아보시고요. 네, 방송 통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함께 하셨던 전문위원 두 분 이 자리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미 투자자에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전문위원들의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요. 내일 이 시간에도 11시 꼭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